이 좋은 책을 크기와 두께 때문에 포기하실까봐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히 벽돌책 격파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벽돌책. 으아, 야, 불량자. 좋았어. 벽돌책 격파 요령. 꼬리에 꼬리는 구독, 꼭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저는 이 고차원적 자아와 저차원적 자아가 둘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 킹 아시나요? 마틴 루터 킹의 정확한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말인즉슨 마틴 루터 킹 시니어가 있겠죠. 예, 이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아버지 마틴 루터 킹 시니어는 고차원적 자아를 대표하는 사람 같고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젊은 시절을 보면 약간 이 저차원적 삶에 충실한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는 근본주의자, 목회자로 이 성경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사셨는데요. 아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렸을 때 파티에 가고 여자를 만나서 춤추는 걸 좋아했대요. 심지어 이 댄스 파티에서 이 여자를 만나서 막 이렇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아버지한테 딱 걸렸다가 혼이 된통 나기도 하고요. 자, 마틴 루터 킹, 우리가 아는 그 마틴 루터 킹 아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이 미국의 흑인 신자들을, 교회에 온 흑인 신자들을 모아놓고 내세의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들이 보기에 이 인종차별이 난무하는 미국에서 흑인으로 살면서 오로지 죽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의사가 될까, 판검사가 될까, 사회학자가 될까, 그래서 의학, 법학, 사회학 등의 전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자, 저차원적인 삶에 이 저차원적인 이 욕망에 충실하던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이 고차원적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자, 이제 고민이 됩니다. 흑인들의 삶을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종교 지도자로서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명을 찾은 순간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위대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과업, 나의 소명을 발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삶의 목표를 정하는 순간 위대해지는 거예요. 킹 목사는 인간적으로 겁도 많고 약점도 많은, 그리고 때로는 이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범했던 그가 위대한 소명의 부름에 답하는 순간 위대한 인생이 펼쳐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고차원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괴롭고 힘든 삶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막 고차원적 목표를 세우면은 삶이 고단해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저차원적 욕망에 충실한 삶이 이제는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가 만약 100년 전에 태어난 옛날 사람이라면 그냥 저차원적인 삶을 살아도 충분해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데 충실한 삶을 사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 21세기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가 사라지고 그리고 종신고용이라는 회사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시대에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칫 우울증이나 중독에 빠지고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죠.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요, 교통사고하고 비슷해요. 내가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해도 빨간불 무시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책 서문에서 쇼펜하우의 글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 가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새로 하나 나타난 것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야, 정말 끝장. 여러분 살다가 정말 별
죄송합니다. 별 같은 경우를 당하고 별 만나도 야, 살다 보니 이런 일을 다 겪네 라고 아주 신기해하면서 연구하는 자세로 들여다본다면 아마 궁극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강철 멘탈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게 또 어떤 가르침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책을 통해서 감정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 자제력을 키우는 법, 통찰력을 제공하는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법 등 삶에 요긴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책인 만큼 분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정확하게 917쪽, 어지간한 책 3권 분량입니다. 흔히 벽돌책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 책 두께를 한번 보시면 그냥 한 3권은 예. 자, 이 좋은 책을 크기와 두께 때문에 포기하실까 봐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히 벽돌책 격파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벽돌책 야, 분량 좋았어. 벽돌책 격파 요령. 벽돌책 깨기 요령 1. 프롤로그만 읽어도 본전은 건진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는 대부분 2과일씩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초반 몇 장 안에 다 나옵니다. 왜냐? 그래야 서점에 써서 이렇게 책을 읽던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거든요. 학자들이 쓰는 책은 긴 논증 후에 결론은 끝에 나옵니다. 하지만 대중을 상대로 책을 쓰는 작가들은 초반에 눈길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 책의 핵심 내용을 적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고 부담스럽죠? 괜찮아요, 여러분. 프롤로그만 읽어도 일단 최소한의 본전은 건진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사시면 됩니다. 2번째, 목차를 소리내어 읽는다. 여러분, 이런 책은요, 이 목차만 읽어도 사실은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냥 쭉쭉쭉 하나 읽어보면 나를 지배하는 감정을 극복한다. 자기애를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바꾼다. 가면 뒤에 숨은 실체를 꿰뚫는다. 성격의 유형을 파악한다. 자,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어보다가요, 어느 순간 훅 와닿는 글귀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 한때 그 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그린은 아주 친절한 작가예요. 챕터 첫 페이지에 요약한 글이 한 페이지 딱 있어요. 자, 그 한 페이지를 딱 읽으면 사실은 100페이지에 가까운 이 챕터 전체의 양의 이 내용의 핵심 요약이 그 한 페이지에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냥 18권의 소책자가 합쳐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백과사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 읽을 때는 여러분 전체를 다 읽는 한 목차를 읽고 그 중에 흥미로운 책장을 하나씩 그냥 읽어 나가는 겁니다. 벽돌책 깨기 요령 3. 완독에 대한 부담을 버린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은 버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 사실 책은 반드시 끝까지 읽지 않아도 좋아요. 어쩌면 책도 좋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은 되게 한정된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앉아서 쫙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꽂아둔다. 어딘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꽂아뒀다가 살다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쓱 꺼내서 목차를 한번 보고 혹시 지금 내가 빠져있는 이 상황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에 답이 될 만한 장이 있을까를 찾아보고 그 장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벽돌책 격파 요령 4번째, 가벼운 책과 번갈아 읽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 읽을 때 사람들이 독서의 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두꺼운 책을 읽다가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뭐가 재미있는 게 떠. 새로 올라온 꼬꼬덕. 그래? 이 책은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책을 읽을 때는 얇고 가벼운 책을 같이 읽어주면 좋습니다. 이게 책을 한 권 딱 읽다 보면은 그 책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그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냥 약간 그냥 내려놓고 가벼운 어떤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충전되기도 하고요. 재밌는 게 서로 다른 책에서 의외의 교감을 또 맛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도 두 개가 오가면서 새로운 얘기가 맺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한 권만 그냥 들이입다 그냥 보다 보면 약간 독서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얇고 가벼운 책과 두껍고 무거운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쾌한 독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돌책 격파 요령 5번째, 읽고 싶은 대목만 골라서 읽는다. 사람의 사연에 집중한다. 여러분, 이 책의 구성이 되게 재밌는 게요. 각 장마다 앞부분에 역사적 인물의 사례가 나옵니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 록펠러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사람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영어책 한 권 외워본 일을 내고 나서 도서관 저자 강연을 다니다 보니 가끔 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PD님 쓰신 책은 제가 너무 바빠서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요, 영어 잘하는 비결을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5분 내에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다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권하는 영어 공부 방법은 기초 회화 문장을 외우는 건데요.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을 쉽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 제가 책 한 권을 쓴 겁니다. 책 한 권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아마 책 한 권을 외우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자 로버트 그린은 왜 이 1000페이지에 가까운 이런 두꺼운 책을 썼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거나 변화시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숨은 동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정도로 두꺼운 책은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책을 읽는 이유,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얇고 가벼운 책만 읽었다면 이제는 두껍고 무거운 책에 도전하실 때입니다. 이 책 한 권 책장에 꽂아두시면 아마 뿌듯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뿌듯한 지적 허영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는 벽돌책이 필요한 겁니다. 책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더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시작하는 길, 두껍고 무거운 책 한 권으로 시작하십시오. 격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